박효선은 모란꽃에 이어 금이의 5월을 미국과 캐나다의 7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다. Comey's May, directed by Hyo-sung Park. I was particularly happy to have it because I saw there were a lot of people of Korean descent, Korean Americans in the audience. And I could see what it did for their, what we call a self-image, because they weren't used to seeing them themselves on the stage of an American theater. You could tell that they were being penetrated by this play, that it had its impact. And so I shared the audience response, even though I didn't understand the language. I believe we did have a translation going on, so I knew what was going on. 박효선은 연극적인 성공보다 5월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고, 현지 반응은 그에게도 큰 힘이 됐다. 금이의 5월 같은 경우는 7개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연인은 3,200분의 관객이 관람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은 이제 저희 재미동포 분들이었고, 저희 그 재미동포 사회가 그 당시에 인구를 한 150만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150만 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3,200명의 관객이 하나의 연극을 봤다는 것은 그 관객 동원 숫자면에서도 그 호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일상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 박효선 단장님이 연출하신 그 금이의 5월이 뉴욕에서 상영되고 그걸 또 보게 되면서 다시금 그 제 자신의 정체성,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서 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미국 공연에서 박효선은 말했다. 동포 여러분, 조국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토박이가 이러한 5월극을 공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 조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조국은 과연 박효선이 말했던 그런 조국인가? 박효선은 98년 9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영화 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 동료들에게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박효선의 나이 44이었다. 80년 이후 박효선의 삶은 마치 신탁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5월극에 전념한 삶이었다. 그가 온 삶을 바쳐 전하고자 했던 5월 정신은 어떤 것인가? 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박효선은 그 시간들을 가리켜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르고 모범적인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자신은 비록 마지막에 도피해 평생 짐을 지고 살았지만 광주의 5월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고 박효선은 말하곤 했다. 5월 18일 학생들의 시위에 방관하고 있던 시민들이 다음 날부턴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든 계엄군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참여였고 계엄군의 비인간적인 폭력에 대한 인간적인 저항이었다. 젊은 사람으로 보이면 무조건 그냥 가서 막 곤봉으로 내리치고 막 정말 대금으로 귀를 자르고 이런 잔인한 만행을 하니까 시민들이 공분을 한 거죠. 시내 황금동이라는 일종의 술집들이 있는데 그 술집 아가씨들도 그 공수부들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그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그 행위를 보니까 저 밑바닥에 올라오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힘이 전 시민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시민을 이렇게 뭐랄까 항쟁으로 동참시키게 한 거죠. 계엄군과의 대치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 헌혈 행렬이 줄을 이었다. 계층도 직업도 가리지 않았다. 피도 나누고 밥도 나눴다. 시민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군을 뒷바라지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의 죽음을 본 시민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을 들었다. 계엄군으로부터 민주와 광주를 지킨다는 결연한 자세였다. 계엄군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전화선마저 끊긴 채 완전하게 고립된 광주였다. 하지만 시민들에 의해 지켜졌던 이 즈음 며칠간의 광주는 민주광주요 해방광주였다. 적어도 27일 계엄군이 재진입하기 전까진 광주는 시민자치의 도시였고 평화롭고 안전했다.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뭐 김밥, 빵, 과자 이런 것들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런 느낌 외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시민 전체가. 항쟁 당시에는 옆집 아저씨도 이웃집 아줌마도 아닌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광주 시민 전체가 한 가족이었어요. 남으면 나눠먹고 나눠주고 모자라면은 또 그거 또 쪼개서 이웃하고 나눠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한 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때 당시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이 가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표출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 기간에 뭐 예를 들면 사재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총기가 그렇게 많이 나돌았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 가지고 무슨 뭐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은행이 털렸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정말로 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인생에서 참 찾기 힘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기간, 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편하고 예를 들면 막 서로 먹을 건 나눠 먹고 이런 어떤 기간이었지 않는가. 짧지만 좀 행복했던 이런 추억이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 열흘간 광주 시민이 경험한 것은 절박하고 순수한 시민의 공동체였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기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단결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공동체였다. 거기엔 인간이 꿈꾸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이 있었다고 광주 체험자들은 말한다. 바로 그 인간한테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에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중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고 있구나. 비록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아기다툼에서 때로는 그것들이 흐려지고, 때로는 묻혀지고, 뒤틀리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